횡령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재고관리 일을 맡겼는데 직원이 회사의 재고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이 성립합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은 대출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파악한 뒤에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신용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돈을 빌려준다면 배임 성립합니다. 횡령과 배임은 직원뿐만 아니라 회장이나 사장처럼 회사의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회사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회사 돈을 내가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이용하면 범죄가 됩니다.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횡령 또는 배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경영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회사나 주주에 피해를 입힌 경영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두 형사처벌하게 된다면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부당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판례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회사의 피해를 가졌다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무죄가 선고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경영자는 첫째로 합리적인 정보에 의한 판단을 해야 하고, 둘째로 대표이사가 독단적 결정이 아닌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과정도 적절해야 합니다. 셋째로 경영자의 판단이 경영자 본인과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경영 판단 원칙은 1998년 민사법 영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제1은행이 한보철강의 사채 지급 보증과 거액의 여신을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한보철강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제1은행 주주들이 제1은행과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이사가 정관의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 위험과 이에 수반하는 위험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더라도 이사에게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